자, 그럼 이제 좋습니다. 50분 좀 넘었는데 약간 늦었어요. 본격적인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 해보죠. 오늘 먼저는 영어 잘하는 사람들의 3가지 습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기서 말하는 영어 잘하는 사람들은 원어민 아니고 우리나라 사람인데 영어를 공부해서 영어를 잘하게 된 저 같은 케이스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제 주위에 있는 보통은 이제 영어를 가르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좀 공통적으로 갖고 있다라고 제가 판단이 되는 습관을 한번 가져와 봤어요. 그리고 플랫 스탠리 3권의 과제 문장들 같이 보면서 특히나 우리가 대명사라고 알고 있는 이 세대에서 몇 가지 집중 분석해보면서 이야기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어 잘하는 사람들의 3가지 습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요. 영어를 배우지 않고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이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영어를 이제 우리가 배우는데 보통 많은 시간을 투자한단 말이죠. 문법 책을 가지고 영어를 공부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단어장을 가지고, 아니면 원서를 보면서 미드를 보면서 영어를 공부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영어를 잘하려면 공부를 해야 되고,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도 영어를 공부를 해요. 근데 그게 그 영어를 공부한 거에서 배운 거에서 멈추지 않고 그거를 어쨌거나 활용하는 단계까지 언제나 그 연결고리를 가져가는 습관을 보통 그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를 들자면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은요, 뭔가 그 영어를 잘해야 하는 동기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학생 때 그리고 뭐 고등학생 될 때까지도 해가지고 가수가 되고 싶어 뭐 이런 생각이 있었었고, 그래서 나중에 미국 가가지고 마이클 잭슨이랑 노래해야지 이런 생각이 있었어서 뭐 마이클 잭슨이 영어를 할 거 아니니까 내가 영어를 해야 되겠지 라는 동기가 있었고, 생각보다 그 동기가 되게 셌어요.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 아마 잘 아실 텐데, 그리고 유튜브에 영서당 TV의 영상도 있죠. 샤이니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명한 가수랑 결혼하고 싶어서 내가 나중에 저 사람이랑 결혼해야지라고 해가지고 영어를 또 잘하고 싶었었고, 제가 아는 어떤 분 중에서는 이제 영어를 못한 게 너무 컴플렉스여서, 중학교 때 영어를 못한 게 너무 컴플렉스여서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진짜 이를 악물고 내가 한번 영어는 해본다 막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영어를 막 열심히 파셔가지고 잘하는, 자 이런 식으로 동기가 확실히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동기가 영어를 공부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그 공부를 갖다가 뭔가 내가 오케이 이왕이면 내가 영화 한 편 볼 거야. 그럼 나는 영어로서 대화가 나오는 그런 헐리우드 영화를 볼래라든지, 내가 어쨌거나 이 책을 뭔가를 읽을 건데 이 책이 원래 영어로 나왔던 책인데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된 거구나. 그럼 나는 어쨌거나 이걸 읽을 거였으면 영어로 된 책을 읽어야지. 이런 식으로. 그리고 검색도 특히나 요즘은요 이건 말 그대로 습관이니까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은요 뭔가 검색할 때 자 네이버보다 구글을 더 선호하시고요. 구글 가서 우리나라 말로 검색하는 게 아니라 영어로 검색을 합니다. 그걸 보고 제가 처음 그걸 보고 되게 웃었던 게 뭐냐면은, 이제 제 주위에 유튜브를 하시는 다른 선생님들이 계시니까, 근데 유튜브 같은 거 하다 보면은 영상 편집을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포토샵도 좀 할 줄 알아야 되고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거를 이제 하다 보면 이건 어떻게 하지 저런 건 어떻게 하지 궁금하고 알고 싶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웬만해서는 제가 말하는 영어를 잘하는 제 주위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요 구글 가서 영어로 검색을 합니다. Photoshop 치고서는 how to do something 뭐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영어를 배운 걸로 끝내지 않고 내가 배웠으면 그거를 써먹는 곳에 언제나 그 초점을 맞춰서 배운 게 그냥 나중에 잊혀지지 않고 배웠으면 써먹고 그리고 그걸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내 취미 생활은 미드 보는 거예요. 우리나라 드라마 보는 게 아니라 미드 보는 거고요. 그리고 저는 모르는 게 있으면은 영어로 구글에서 검색을 하고요. 뭐 이런 식이 이제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요거에 덧붙여서 하나만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들의 유튜브 보면 지금 제 핸드폰은 여기 있고 막 그런데, 여러분들의 유튜브 보면 그 본인이 본 영상들 리스트를, 최근 본 영상인가요? 그 리스트를 볼 수 있는 그 기능이 있어요. 그걸 탁 켜놓고 내가 최근에 본 20개 영상들을 이렇게 보시면서요, 거기서 실제로 영어로 만들어진 컨텐츠가 몇 개가 있는지를 한번 세보세요. 이해가 되세요? 자, 지금 제가 이 컨텐츠,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컨텐츠는 우리말 컨텐츠입니다. 영어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는 우리말 컨텐츠예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아까 저녁 먹고는 뭘 보고 있었냐면은
그거 보고 있었거든요. 코난 오브라이언이라고 아세요? 코난 오브라이언이라든지 지미 키멀이라든지 아니면 엘런 디제너러스라든지 그 미국의 유명한 그 토크쇼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보는 거 저는 되게 좋아하고 그 와중에 코난 오브라이언이 요새 팟캐스트를 해요. 그래서 저 운전하면서 코난 오브라이언 팟캐스트 듣고 이런 식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많은 영어 컨텐츠를 소비하는지도 이 맥락에 이제 속한다고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제가 이제 친하게 지내는 그런 영어 선생님들 보면요, 이렇게 딱 들어가 보면은 그러면 이제 뭘 볼 수 있냐면 유튜브에 그 봤던 영상 리스트도 다 영어 컨텐츠입니다. 그런 걸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렇죠? 해외 유튜버 영상 조금 있나요? 조금이라도 있으면 굉장한 겁니다. 굉장한 거예요. 해서 오늘 우리가 지금 그 습관을 만들고 있으니까 습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니까 요거 한번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맞아요. 그 코난 오브라이언 팀 코코 맞고요. 뭐 코난 오브라이언 제가 개인적인 팬이어가지고 코난 오브라이언이 어디 대학교 가가지고 했던 그 커멘스먼트 스피치라든지 그레이듀에이션 스피치라든지 이런 것들 다 저는 막 많이 찾아보고 하는데, 그런 게 습관이라는 거죠.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의. 좋아요. 갑니다. 두 번째 갈게요. 괜찮죠? 내용 괜찮죠? 자화자찬. 두 번째는 역시나 이것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해요. 특히나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이랑 이야기를 막 하다 보면 이런 습관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상상 속에서요, 본인의 머릿속으로 영어로 대화를 나누는 습관이 있어요. 뭐냐면 이제 실제로 일어난 적이 없는 일이더라도 머릿속에서 막 이런 상황의 시나리오를 그린 다음에 내가 누군가가 나에게 이렇게 물어보면 나는 이렇게 답을 해야지, 저 사람이 어떤 농담을 하면 나는 이렇게 받아쳐야지, 막 이런 거를 그냥 뭔가 시간을 내서 오케이, 나는 저녁 먹고 8시부터 8시 반까지는 영어로 대화하는 상상하는 시간을 가질 거야, 이런 게 아니라, 이해가 되시죠? 뭔가 계획을 가지고 그런 걸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시간만 나면, 틈만 나면 이런 거를 하는 어떤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대화를 상상 속으로 막 하면서 혹시나 내가 이런 걸 표현하고 싶은데 어떻게 될까 모르겠으면 그걸 또 찾아보는 그런 습관.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습관이 있냐면 이거는 진짜 제가 뉴질랜드에 유학 간 이후로 지금까지도 버리질 못한 습관이에요. 이제는 저 안 그래도 되거든요. 이제는 굳이 상상 속에서 뭐 영어로 대화하고 그럴 필요가 없는데, 저는 어떤 그런 습관이 있냐면은 이걸 너무나 오래 하다 보니까 약간 그런 거 있죠. 되게 특이한데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샤워할 때는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아침엔 너무 졸려서. 근데 잠들기 전에 마지막에 씻으러 이제 딱 들어갔을 때, 그때 그냥 약간 아무것도 특별히 생각하지 않고 그냥 멍할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그럼 멍해지는 때가 오면은 스스로에게 오늘 하루가 어땠는지를 스스로에게 막 물어보는 거예요. How was your day? Is there anything that you could have done to make your day better? 막 이런 식으로 네가 뭔가 오늘 하루를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할 수 있던 게 뭔가 다른 게 없었을까? 막 이런 식의 막 혼자 질문을 막 약간 토크쇼 하듯이. 근데 약간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식으로 토크쇼를 스스로 진행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 정신병자냐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근데 그런 게 어떻게 보자면 지금에 와서 이런 유튜브 라이브를 한다든지 카메라 앞에서 말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라디오를 진행하고 이런 거에 도움이 되는 게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저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이, 가르치지 않더라도 영어 가르치는 걸 업으로 삼지 않으시는 분들도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자, 이걸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기 전에 누워서 하세요가 아니에요. 그럼 잠이 들죠. 자기 전에 누워서 영어로 스스로와 대화해보세요. 그럼 잠들겠죠. 그게 아니라 그냥 비는 시간이 있죠. 비는 시간. 저는 이 생각에 그 비는 시간이 마지막에 잠자기 전에 샤워할 때가 비는 시간인데, 그런 거. 그리고 그게 영어를 엄청 잘해야지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영어를 되게 못할 때부터 했었고, 못하면 못한 대로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표현들로, 만들 수 있는 문장 구조들로 내가 내 생각을 전달하는 연습을 그냥 그런 식으로 계속 했었던 거죠. 그리고 남들하고 대화를 하는 게 아니니까 얼마나 여유로워요. 그리고 이거 어떻게 표현을 하면 되는 거지? 궁금하면 찾아보면 되는 거니까. 비는 시간이 그때밖에 없다니. 그때밖에 없어요. 진짜로 비는 시간이 그때밖에 없어요. 약간 비는 시간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있을 시간이 그때밖에 없어가지고. 왜냐면 집에 가면 제 강아지랑 놀기 바빠가지고 그렇습니다. 계속 일을 해서가 아니에요. 집에 가는 순간부터 강아지랑 놀기 바빠서. 자, 이해가 되시죠? 이런 습관들을 영어를 잘하는 분들이 많이들 가지고 계시다. 라는 거고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이제 세 번째 볼게요. 고민하기 전에 실천한다. 이거는 단순히 영어 공부에 관련된 게 아니라 그냥 제가 아는
영어를 잘하는 분들의 그냥 성격적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굉장히 그 주관적일 수가 있지만, 왜냐면 또 그런 게 있잖아요. 끼리끼리 모여 논다고. 그러니까 저랑 비슷한 사람들이 저랑 친해질 거고 뭐 그러다 보니까. 근데 어떤 거를 할 때 뭐가 됐든, 그게 어떤 그 일적인 게 됐든, 아니면 그런 거 있죠. 왜 만나가지고 점심 먹자, 저녁 먹자라고 했을 때도 그 약간 성격이 다 털털하고 약간 그냥 뭘 먹을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나가보자. 선생님 지금 밖에 영하 15도인데요. 뭐 나가면 뭐가 있겠지. 약간 그런 성격인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게 제 생각입니다. 어떤 결과를 초래하냐면은 영어를 공부함에 있어서, 그리고 특히나 예전에는 제가 영어를 한창 공부할 때는 이런 게 없었어요. 영어는 이렇게 공부해야 됩니다라고 누가 잡고서는 막 알려주는 유튜브 같은 것도 없었고요. 이런 책들도 그렇게 많이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모든 것들을 어떤 그 영어 공부 방법적인 것에서 제가 그냥 부딪히고서는 경험해보는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그 뭐든 그냥 먼저 해보지 뭐라는 생각이, 자, 그게 언제나 좋은 건 아니에요. 그게 되게 무책임한 어떤 그런 성격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원서 읽는 게 좋아? 한번 해보지 뭐. 약간 이런 거? 그죠? 미드를 가지고도 영어 공부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어렵긴 한데 뭐 한번 해보지 뭐. 이런 성격이, 그래서 이제 많은 방법들에 도전을 해보게 되고, 근데 또 실패를 하거든요. 실패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 영서당 TV 가장 그 처음에 제가 만들었던 팟캐스트 같은 것들 여러분들 보시면은 제가 얼마나 영어 공부 별 헛발질을 다 했는지 아마 아실 수가 있을 텐데, 헛발질을 다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어쨌거나 실패를 하더라도 도전을 해보기 때문에 나한테 맞는 방법을 찾게 되는 거고, 그리고 실패를 하는 거에서 또 배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영어를 되게 잘하게 된 그런 케이스들을 저는 너무나 많이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 고민하다가, 그리고 어떻게 말하자면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이긴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튜브에서 영어 공부법 찾아보세요. 진짜 유튜브 채널만 해도 뭐 한 300개 나온다 그래도 저는 놀라지 않을 것 같은데, 영어 그래서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를 고민하는 데만 2달, 그리고 나서 왜 이렇게 공부 방법이 많아? 그리고 거기에서 겁을 먹는다기보단 짜증나서 뭐야 이거 짜증나가지고는 포기하거나 이제 주눅 들거나 그런 분들을 제가 종종 보게 된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 맞아요. 자, 제가 평소에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부 방법을 너무 자주 바꾸지 말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드려요. 그러니까 이번 주는 원서 읽기 할 거고요. 다음 주는 미드 보기 할 거고요. 자, 근데 포인트는 하나의 공부 방법만으로 영어를 끝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단계별로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이걸 좀 해보다가 저걸 좀 해보면 여기서 부족한 것들을 저기서 채울 수 있는 거고, 그러다 또 다른 걸 해보고, 그러다 원래 것으로 돌아오고, 이런 식으로 공부 방법은 계속해서 변화하고 이제 evolve, 진화하는 건데, 근데 한번 해보지 뭐라는 것과 공부 방법을 바꾸지 말라는 게 서로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한번 해보지 뭐 하고는 한 달은 해본다는 거죠. 최소한. 그런 거예요. 한번 해보지 뭐 하고서는 이틀 하고선 이거 아닌가 봐가 아니라, 한번 해보지 뭐 하면 그냥, 자, 약간 language, 약간 말을 제가 이거 근데 여러분들에게 빡 임팩트 있게 전해드리기 위해서 한번 해보지 뭐 라고 하면 닥치고 3달은 해본다는 거죠. 그런 마인드셋이 있어야 이걸 해봤는데 어떤 공부법이든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장점을 보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잠깐만 해보면 단점들만 보여요. 근데 한 달 해보면 장점들이 보이거든요. 그리고 장점과 단점을 다 봐야 이게 나한테 맞네 안 맞네를 사실 제대로 평가할 수가 또 있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한번 해보지 뭐 라는 마인드셋은 한번 해보지 뭐 하고서는 2달은 3달은 한번 해보고, 해봤는데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나한테 맞는 것 같아, 아니면 나한테 안 맞는 것 같아, 저게 근데 나한테 좀 눈길이 이제 나한테 이렇게 끌리더라고, 그럼 이번에는 저거 해보지 뭐. 그리고 3달. 자, 뭐 3달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3달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는 공부 방법을 너무 자주 바꾸지 마라. 그걸 제가 되게 요새 많이 강조하기 때문에. 근데 그것과 한번 해보지 뭐라는, 그러니까 너무 고민하지 마라, 실천을 해라 라는 것과는 서로 반대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둘 다 동시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가요, 여러분? 오늘 내용 좀 도움이 되셨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과제 문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한번 보고 싶어요. 여러분들 너무 닥치고 3달에 꽂히신 거 아니에요? 우리 채널명을 약간 그런 걸로 바꿀까요? 닥치고 영어 막 이런 거. 근데 너무 공격적이어서 별로 제 스타일은 아닌데. 근데 이해는 되시죠? 그리고 이런 걸 그냥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약간 사업이 됐든 아니면 본인의 일이 됐든
뭔가를 성공한 분들 중에서 보면요. 자자. 분명히 굉장히 고심하고 정확하게 계획을 짜고 어떤 그런 철저함이 어떤 그런 성공의 큰 밑받침이 된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런 분들마저 굉장히나 철저하게 고심하는 분들마저 해야 될 때가 되면 합니다. 고심한 다음에 고심이 끝나면 그 다음에 돌아보지 않는 성격들이 보통 성공을 해요. 뭐가 됐든. 그냥 제 생각은 그래요. 최소한. 제 주위에서 성공한 분들을 봐도 그렇고. 이해가 되시죠? 고민을 열심히 한 것과 고민을 한 후에 오케이 시작하자 한 다음에 근데 이게 맞나라고 돌아가는 것과는 다른 얘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하는 닥치고 세다는 고민해봐야죠. 나한테 맞는 공부 방법이 뭐가 있을까 고민해보는 건 좋은데 너무 고민만 하지도 말고 그리고 고민을 해서 오케이 이거 하자 실천이 딱 시작되면 최소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돌아가지 말라는 거죠. 중간에 애매모호하게 흐지부지 되게끔 하지 말고 어쨌거나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오늘 주무실 때 닥치고 세달 이제 꿈속에서 막 제가 나와가지고 닥치고 세달 막 이러는 꿈 꾸시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또 맞아요. 실천이 중요하죠. 정유정님 그 중학생 원서책 추천 부탁드린다고 하셨는데 지난 시간에 라이브 방송 보시면 제가 영어 원서들의 난이도를 기본적으로 좀 이렇게 쉽게 설명을 드렸고 중학생이라고 하면은 뭐 수준에 따라서 다르지만 중학생은 나이지 사실 영어 수준을 딱 있는 그대로 대표하는 그런 건 아니니까. 근데 보통 챕터북 정도가 중학생들한테 잘 맞습니다. 네. 자, 이 질문만 한번 답해 볼게요. 만약 단어 문법 독해 듣기 단어 문법 독해 듣기 네 파트로 나눠서 영어를 공부한다고 치면 파트별로 하루에 다 하긴 힘든데 공부 계획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얘기를 하셨죠. 자, 이거는 간단히 한번 답을 드려 볼게요. 나중에 시간이 되면 따로 영상 한번 만들어 봐도 좋을 질문인 것 같은데 참고로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질문을 주셔가지고 제가 영상으로 만들어 봐야지라고 생각을 해놓은 문서가 이만해요. 지금 8페이지인가 됩니다. 이거 언제 다 끝낼지 모르겠어요. 근데 따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제 답은. 독해를 하다가 모르는 그 단어가 나오면 그 자리에서 외우고 넘어가고 독해를 하다가 모르는 그 말하자면 문장 구조가 나오면 그때 문법을 공부하는 거지 단어를 공부하고 독해를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렇게 공부하면 안 돼요. 단어를 내가 만단어를 다 공부하고 독해를 시작해야지는 약간 뭐 같은 거냐면요. 뭐가 좋은 예가 있을까요? 내가 축구 선수가 되고 싶은데 좋은 축구 선수가 되려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체력도 엄청 뛰어나야 되고 공도 잘 차야죠. 슛을 잘해야죠. 근데 단어, 문법, 독해, 리스닝을 공부한다고 했을 때 뭐 그렇게 생각하시고 질문을 주신 건지는 모르겠지만서도 만단어를 내가 외운 다음에 독해를 시작해야지라고 생각을 하는 건 뭐냐면 내가 축구 선수가 되고 싶은데 내가 체력을 월드 클래스 정도 수준까지 빡 만들어 놓고 그때 가서 나는 공을 처음 차봐야지 라고 생각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게 무슨 축구 선수고 무슨 축구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축구 연습이라는 거는 공을 차면서 해서 체력도 길러지고 드리블도 잘하게 되면서 슛도 잘하게 되는 거지. 이게 언제나 같이 일어나는 거지. 나는 체력이 필요하니까 좋은 축구 선수가 되기 위해서 나는 앞으로 2년 동안 러닝머신만 탈 거야. 그건 축구 선수가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단어 공부만 하고 문법 공부만 하고 그러면 독해를 시작한다? 아니에요. 독해를 하면서 모르는 단어 외우고 모르는 문법을 공부하는 게 맞습니다. 언제나 실전과 접목시켜서 공부를 해야 가장 좋아요. 토익 토플도 마찬가지예요. 전혀 다른 거 아닙니다. 시은님. 토익 토플도 마찬가지예요. 토익 문제 풀면서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그때 읽고 그리고 모르는 문제 틀린 문제가 나오면 그때 공부를 하는 거지 문법책을 다 읽은 다음에 그때 가서 토익 문제들 풀기 시작한다? 그렇게 해도 되죠. 안 되는 건 아닌데 되게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재미없고요. 그리고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은님 도움이 되셨나요? 시험도 똑같아요. 시험도 똑같습니다. 자, 시은님이 계획이 힘들다고 하시는데 그건 우리 나중에 또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고 자 좋습니다. 그럼 이제 과제 문장으로 드디어 넘어가도록 하죠. 아까 이제 어떤 분이 오늘도 1박 2일 방송 되겠네요 막 하셨는데 1박 2일은 안 돼요. 1박 2일은 안 되고 12시 전엔 끝나야 됩니다. 자 좋아요. 잠깐만 지금 유튜브에서 잭슨님이 선생님 취준생으로서 그러면 토익이 먼저인가요? 영어가 먼저인가요? 제가 말하는 영어는 진정한 말하기 듣기가 먼저인가요? 라고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 이거 안 그래도 그 영상이 언제 올라갈 거죠?
아, 이미 올라갔어요. 그 영상 이미 올라갔어요. 자, 잭스님. 어젠가요? 올라간 영상 보세요. 시험령, 제가 제목을 알려드릴게요. 이미 올라간 영상인데 영상 올라갔는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준비하고 있는 영상이 너무 많아가지고. 시험 공부는 자, 올라간 영상 이거예요. 시험 영어 공부 필승 전략 7개라는 영상 어제 올라갔는데, 자, 시험 영어와 일반 영어는 어쩔 수 없어요. 저도 이런 얘기하는 거 되게 싫은데 다릅니다. 특히나 자, 자녀분들이 있으신 분들도 많으시니까 꼭 기억하세요. 시험 공부와 일반 영어는 좀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일반 영어 실력이 높아지면 당연히 시험 점수도 잘 나와요. 제가 자랑 살짝 섞어서 그 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군대 갔는데 그냥 군대 간 게 아니라 카투사가 아니라요. 통역병이라는 게 있어요. 저는 육군 통역병 출신인데 통역병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먼저 토익 900이 넘어야 신청을 할 수 있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뽑아요. 뽑는데 보통 경쟁률이 제가 뽑혔던 그 해에는 다른 기수들 같은 경우에는 경쟁률이 막 20대 1, 30대 1씩 됐고요. 그리고 근데 저는 약간 나중에 보니까 제가 신청했던 게 추가 모집 그런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잘 몰랐는지 저 같은 경우는 8대 1인가 9대 1인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토익 900이 넘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9대 1의 성적으로 뽑아서 붙는 게 통역병이고, 통역병을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러니까 1년에 육군 통역병 제해 때는 1년에 120명밖에 안 뽑았어요. 육군 60만 명 중에 통역병이 120명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단하죠. 자, 이거 달라요. 약간 그 자부심이 있어서 뭐가 다르냐면 입대를 해놓고 중간에 통역병으로 빼가는 게 아니라요. 통역병으로 입대를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저는 통역병으로서 보직을 잡고 입대를 하는 겁니다. 부대가 어딜지 모르겠지만 전 그래서 용산에 있는 미군 부대에서 사성 장군님 모시면서 군생활 2년이 아니라 1년 10개월인가요? 했는데 710일인가 했는데 자, 제 자랑은 끝났는데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냐면, 그래서 통역병을 보려면 제가 토익 점수가 필요했단 말이죠. 근데 어디서 봤냐면 저는 토익을 뉴질랜드에서 봤어요. 왜냐면은 이제 신청을 미리 막 해야 됐었나 그랬단 말이죠. 근데 토익을 볼 때, 자, 저는요 토익 책을 한 권도 사지 않았었고요. 뉴질랜드에서는 토익 책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뭘 했냐면, 그러니까 인터넷 가서 토익 모의고사 이런 문제들이 나오고 200문제가 나오는 거구나를 대학교 졸업하는 한 학년에 처음으로 그냥 인터넷으로 한 1시간 정도 보고, 그리고 나서 자, 우리나라는 주말에 토익 시험을 보잖아요. 뉴질랜드에서는요 진짜예요.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목요일 날 오후 6시에 보는데요. 제가 목요일 날 5시까지 대학교에서 수업을 듣다가, 그것도 수업이 늦게 끝나가지고 우와 막 이렇게 진짜 시험 보는 데까지 달려가가지고 이러면서 시험 보고 왔는데 그때 965점인가가 나왔어요. 만점은 아니었어요. 965점인가가 나왔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일반 영어 실력이 뛰어나면 어떤 시험 점수도 잘 나와요. 어떤 시험 점수도 잘 나옵니다. 근데 보세요. 저는 그 당시에 벌써 뉴질랜드에서 5년 6년 유학을 했던 당시였어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원서 읽으면서 그렇게까지 내 보편적인 영어 실력을 높여가지고 시험 점수에 영향이 이제 나오게까지 한다는 너무 장기적인 계획이 돼버려요. 그래서 시험 영어는 시험 영어대로 준비를 해야 되는 그 현실을 우리가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가야 됩니다. 이해가 되세요? 해서 내가 저희 토익 시험 점수가, 이거 얘기가 좀 길어지는데, 토익 점수가 당장 필요하지 않아요. 1년 정도 필요해 하시는 분은요, 자, 비율을 정리하시는 거예요. 내가 반은 원서 읽기나 미드로 영어를 공부할 거고 반은 토익 시험을 공부한다. 이런 식으로 내가 필요한 점수가 언제 기간 안에 내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냐에 따라서 시험을 위한 공부와 일반 영어 공부의 비율을 정하셔야 돼요. 근데 자, 아까 잭스님 맞나요? 토익 점수가 2달 필요해요. 그럼 원서를 볼 시간 없어요. 미드를 볼 시간 없어요. 토익 문제를 많이 풀어야 돼요. 그리고 대부분의 영어 시험은요, 많이 푸는 게 장땡이에요. 양치기가 장땡입니다. 오늘 전문 용어 많이 나오죠? 양치기가 장땡이에요. 많이 풀다 보면요, 그리고 내가 푼 거 틀린 거 왜 틀렸는지 잘 꼼꼼하게 돌아보고, 거기서 틀린 거 모르는 단어 나오면 외우고, 모르는 문장 나오면 외우고, 모르는 문법 나오면 공부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요 점수가 계속 오르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영어 시험과 그러니까 시험 영어와 일반 영어는 분명히 좀
제 마음으로는 그리고 저는 보세요. 저는 토익 안 가르쳐요. 그리고 저는 시험 영어를 지금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EBS에 토플 가르친 게 있었는데 토플도 안 가르친 지 너무 오래돼서 그 영상도 이제 다시는 못 찍어요. 다시는 앞으로 찍을 생각이 없어요. 옛날에 찍었던 건 제가 지금도 답변해드리고 있지만서도 그런 입장에서 사실은 말하자면 진짜 제가 속물이었으면 선생님 시험 영어 원서 읽어서 점수가 나오나요? 점수가 나오는 건 맞아요. 근데 시험 영어가 지금 당장 필요하신 분들은 원서 읽을 때가 아닙니다. 시험 영어를 따로 공부해 주셔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라이브 끝나고서는 두 가지가 기억나시겠네요. 닥치고 세 달, 양치기가 장땡. 지금 제가 1시간을 떠들었는데 닥치고 세 달, 양치기가 장땡. 이렇게 오늘 마무리가 될 것 같은 느낌이에요. 양치기라는 용어 아시죠, 여러분? 저 혼자 막 그러는 거 아니죠? 자, 좋습니다. 이제야 오늘의 양치기가 뭐냐면 그냥 양으로 승부하라는 거예요. 네. 양치기가 양으로 승부하라는 겁니다. 지한 군 왜 그래요? 저기 유튜브에 댓글 다는 그 최지한 군 저랑 같이 오프라인 수업했던 건데 문법책 그냥 외우는 거 좋은가요? 지한 군 내일 나한테 톡해요. 이 친구 나랑 몇 달을 공부했는데 이제 와서 문법책을 그냥 외우는 게 좋냐고 물어봐요. 지한 군 혼나야 되겠구만 지금. 지한 군 내일 나한테 톡해요. 자 넘어갑니다. 우리 플랫 스탠리 하고 있죠? 3권이고요. 3권이고요. 이게 이제 챕터북이죠. 챕터북 난이도 중에서도 이제 유명한 챕터북 중에서도 플랫 스탠리는 제 인상에서는 조금 난이도가 그래도 있는 수준이기는 해요. 약간 요 정도까지 잘 읽고 있으면 뉴베리 쪽으로 넘어가는데 큰 무리 없을 정도로 해서 한 권당 한 6,000단어 정도 되는 100만 부 이상 팔렸고 그 굉장히 유명한 책인데 과제 문장 4개 준비가 되어 있었죠. 먼저 챕터 1의 페이지 9 이 문장 같이 한번 먼저 읽어볼게요. 자, 큰 소리로 갑니다. 시작. It was Saturday morning and Mr. and Mrs. Lamb Chop were putting up wallpaper in the kitchen. 이라는 문장이었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put up은 원래 위로 올려다 놓던데 wallpaper, 벽지를 올려다 놓다니까 벽지를 바른다, 붙인다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주방에서 벽지를 붙이고 있었어요. 뭐 이런 게 되겠죠. 근데 그게 언제였습니까? It was Saturday morning, 토요일 아침이었다는 거고 여기서 사용된 이 세대에서 우리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왜냐면 우리 이제 이 세대에서 얘기를 해볼 거니까 이시 대명사로서 그냥 그것이라고만 여러분들 많이들 생각하실 텐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다 근데 어디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시간, 날짜, 요일, 날씨, 명암. 명암은 어둡고 밝고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거를 말할 때도 주어로서 우리가 it을 씁니다. 그때는 그것이란 뜻이 아니에요. 그때는 뜻이 없어요. 예를 들자면 그래서 자, 오늘 날씨가 좋아요라는 문장 한번 만들어 볼게요. 어떻게 말하면 돼요? 오늘 날씨가 좋아요. 오늘 날씨가 좋은 것 같아요. 어떻게 말하면 돼요? 책 제목 플랫 스탠입니다. 플랫 스탠리. 자, 여러분 댓글 한번 올려주세요. 오늘 날씨가 좋아. 영어로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특히나 주어에 신경을 써야 되겠죠. 주어에. 이건 날씨를 말하는 문장이고 이럴 때 주어를 우리가 그냥 it을 쓴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의 it은 그것이라고 해석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렇죠? 뭐 it is a nice day 하셔도 좋고요. it is sunny 도 좋고 그냥 it is sunny today 도 좋아요. 포인트는 자 it is 여기 it은 그것이라고 해석하지 않는다는 거죠. 참고로 today's weather is good 또 문법적으로 봤을 때 틀린 문장은 아닙니다. Today's weather is good. 오늘 날씨가 좋다니까 오늘 날씨를 그냥 주로 삼아서 Today's weather is good도 틀린 문장은 아닌데 근데 원어민들은 보통 그렇게 말을 안 해요. 그냥 자 다시 한번 시간, 날짜, 요일 그리고 날씨, 명암 어둡고 밝고 이런 거 말할 때는 그냥 it을 주어로 쓴다는 거죠. 그럼 이건 어떨까요? 이 방은 좀 어둡네요. 이거 어떻게 말할까요? 여러분? 댓글로 적어주세요. 댓글로 적어주시면서 유튜브 보고 계시는 분들 구독 아직 안 하셨으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되게 전문 스트리머 같았죠? 전문 방송인 같았죠? 자, 이 방은 좀 어둡네요.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보세요.
주어가 우리나라 말로 주어가 이 방은이니까 this room 요렇게 시작을 하고 싶은 그 본능이 있단 말이죠. 근데 맞아요. 주어 is로 해서 it is. 근데 조금 어두운 거잖아요. 그래서 it is a bit dark in this room. 이 정도로 말해주면 된다는 거죠. 나디아님 somehow 아니에요. It's somewhat dark in this room입니다. somehow는 방법을 말하는 거고요. how 정말로 somewhat 해야 어느 정도 그 정도를 말하는 게 돼요. It's a little dark in this room 당연히 됩니다. 네, 이해가 되시죠? 이 방이 좀 어둡다 그래서 이 방 this room 이렇게 시작하면 자 역시나 this room is a little dark가 틀린 문장이 아닌데 보통은 이럴 때 it 써서 말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쓰임이 자 언제 나왔냐면 다음 문장이에요. Chapter 7 일곱 번째 챕터에 page 76 76페이지에 나와 있는 자 이 문장 한번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짧아요 사실 이거. 같이 갑니다. 시작. And then such dreadful luck it began to rain. 자 여기도 보면 it이 쓰였죠. 근데 it began to rain. 비가 오기 시작했다는 거고 날씨랑 관련된 거잖아요. 이런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비인칭 주어 it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비가 오기 시작했다가 아니라 그냥 요거 비가 오기 시작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되겠고 근데 잠깐 넘어가기 전에 여기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such dreadful luck 이라는 그게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제 요건 감탄문이에요. 이렇게나 끔찍한 운이라니 정도가 됩니다. 끔찍한 운이라는 게 우리나라 말로 의역이 되면 와 이렇게나 운이 없을 수가 뭐 이제 요 정도가 될 텐데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하나 설명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 such dreadful luck 앞뒤에 있는 요 이렇게 막대기 있죠. 막대기. 요게 이제 dash입니다. dash. 참고로 이 dash랑 좀 길면 이게 dash이고요. 좀 짧으면 hyphen이에요. hyphen. dash랑 hyphen에 대해서도 제가 만든 영상이 있어요. 유튜브 찾아보시면 있을 텐데 영서당 dash, 영서당 hyphen 뭐 이런 식으로 찾아보시면 그 영상을 보실 수가 있을 텐데 참고로 개인적으로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 조회수가 안 나와서 가슴 아팠던 많은 분들이 안 보셨다는 거여서 그런 영상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면 hyphen과 dash가 진짜 많이 쓰이거든요. dash는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dash는 그냥 추가적인 부가 설명을 할 때 쓴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문장 같은 경우에 and then 원래는 and then it began to rain. 그래 놓고는 비가 왔다. 또는 그때 비가 오기 시작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하면 되는 건데 dash를 통해서 중간에 말하자면 그 어떤 추가적인 정보를 좀 주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바로 그때 이렇게나 운이 없나? 비가 오기 시작했다. 이런 식의 느낌을 줄 수 있는 게 dash입니다. hyphen은 명사를 형용사로 만들 때 써요. 간단하게만 설명드리자면 hyphen은 명사를 형용사로 만들 때 씁니다. 전혀 쓰임이 달라요. 전혀 쓰임이 다른데 이거 모르면 사실 이거 모르면 이게 중요한지 모르고 막 넘어가겠지만서도 차이가 있으니까 구별을 좀 해주세요. 그죠? dash랑 hyphen 다른 거 몰라요. 찾아서 보세요. 네네 찾아서 보세요. 좋습니다. 다음 문장 넘어갈게요. 세 번째 챕터 다시 좀 앞으로 가는 거죠. 세 번째 챕터 24번째 페이지고요. 같이 읽어보죠. 갑니다. 시작. Would it be possible, Mr. President, for us all to go? 이렇게 발음 좀 셌어요. 다시 한번 읽을게요. 자, 갑니다. 시작. Would it be possible, Mr. President, for us all to go? 자, 요거는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한 사실 가주어가 쓰인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가주어를 공부했었기 때문에 오늘 그 맥락에 이어서 그 이세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자라고 제가 마음을 좀 먹었던 거였어요. 해서 보자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it은 가주어고요. 여기 보면 for us all과 to go가 있는데 to go가 진주어 for us all이 우리 모두가라는 그 to go가 가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누가 가는지를 말해주는 의미상의 주어가 되겠습니다. 해서 요건 이제 뭐가 되냐면은 for us all 우리 모두가 to go 가는 게 would it be possible 가능할까요? 라고 물어보는 문장이 되는 거예요. 해서 이런 식으로 자 보세요. it이 대명사로서 그것을 뜻할 수도 있고 그리고 아까 봤죠? 비인칭 주어도 있고 날씨, 요일, 시간, 명암 뭐 이런 거 말하는
그리고 지금처럼 가주어로도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 더 남은 게 이거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가주어는 맨날 나와요. 맨날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고, 자 보세요. 마지막 문장도 재밌습니다. 다시 7번째 챕터로 돌아가서 79페이지인데 이거 읽어볼게요. 마지막 문장이죠. 갑니다. 시작. It was Arthur who explained. 여기 쓰인 it은 이제 그럼 뭐냐는 거예요. 요거는 요런 식으로 제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굳이 이거를 가주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해서 보세요. 자, it was Arthur who explained. who explained를 보면 실제로 원래 문장에서는 who explained가 관계 대명사처럼 그 Arthur를 설명하는 것처럼 쓰였지만 굳이 우리가 원하면 이 who explained를 명사절로 봐서 설명한 사람, 명사절로 볼 수도 있어요. 관계대명사절은 형용사절이지만 이걸 명사절처럼 볼 수도 있어요. 해서 얘를 문장 앞으로 가져와서 who explained, 설명한 사람은 was Arthur, 아서였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서 it이 가주어였다 라고 우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봐도 뭐 완전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보통은 요걸 이제 아서를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it 강조 구문이다. 이런 식으로 공부를 또 해요. 해서 it was Arthur, 아서였어요. 그것은 아서였어요. 그리고 강조 구문이 되면 차이가 뭐냐면 그 가주어에서는 it이 뜻이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강조 구문에서는 it이 그것은 이런 식의 또 뜻을 갖게 된단 말이죠. 사실 저는 그래서 이걸 강조 구문이라고 보는 게 더 편하지만 어쨌거나 우리가 가주어도 봤었기 때문에 굳이 이걸 가주어로 보고 싶으시면 그래도 된다는 거죠. 근데 강조 구문으로 보자면 it was Arthur. 그거는 아서였어요. 근데 아서가 뭐 했는데 who explained, 설명한 게요. 해서 그걸 설명한 사람은 다름 아닌 바로 아서였어요 정도의 강조 구문까지 되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오늘 우리가 다룬 것만 해도 보세요, 여러분. 대명사는 안 다뤘지만 이세 당연한 뜻인 거고, 그리고 비인칭 주어가 있었고, 가주어가 있었고, 그리고 강조 구문까지. 보통 이 정도가 그 이세 쓰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그냥 되게 쉽게 대명사로서 그냥 그것이란 뜻이지라고만 알고 있기에는 워낙 쓰임이 많다는 거 우리가 볼 수가 있겠어요. 오늘 굉장히 고생하셨고, 다시 한번 일정을 좀 정리를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다음 주에는 저희 항상 화요일날 밤에 이렇게 라이브 진행하고 있고, 당분간은 계속 그럴 거예요. 약간 예전에 그냥 중간중간에 말씀드렸던 아이디어들 저 계속해서 디벨롭하고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기대는 좀 해주시되, 그건 좀 더 확정되면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화요일 밤 10시 반에 항상 저희가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는데, 다음 주에는 자녀분들 초등학교 저학년, 초등학교 고학년, 그리고 중학생 정도까지, 그리고 유아도 좋습니다. 자녀분들에게 영어를 가르친다고 할 때, 또는 자녀분들이 영어를 배울 때, 어린 친구들이 영어를 배울 때 어머니로서 우리가 신경을 좀 써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인 어떤 제 노하우도 좀 전수를 해드리고, 그리고 질문 받고 전반적으로 좀 이야기 나눠보는 Q&A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그렇게 다음 주는 진행을 할 거고, 그리고 그 맥락을 그대로 이어서 그 다음에 어떤 그런 우리 프로그램은 엄마표 영어라고 부를 수 있겠죠. 어머니들이 Nate the Great 가지고 할게요. Nate the Great를 통해서 어머니들이 아이에게 책을 읽혀주고 그리고 영어를 가르쳐주는 과정을 같이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서 어떤 식으로 해볼 거냐면요. 이 책은 요런 것에 집중해서 읽어주시고 또 학습을 시켜보세요. 그리고 책을 읽은 다음에 요런 액티비티를 한번 해보세요라고 제안을 드리면 그거를 우리끼리 리허설을 한번 해볼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그거를 직접 아이들과 해볼 거고, 그리고 피드백을 받아서 그럼 이런 것도 해보죠, 저런 것도 해보죠 해서 같이 아이들에게 영어를 읽혀주는, 가르쳐주는 과정을 그냥 저랑 같이 약간 제 노하우를 여러분들이 배우면서 직접 적용해 보면서 궁금한 것도 질문 주시고 하는 거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한번 난이도를 싹 한번 바꿔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도 이렇게 내일 오전이나 오후쯤에 유튜브에 살짝 편집돼가지고 또 올라가긴 할 텐데, 그런 곳에다가 유튜브로 오셔가지고 여러분 도침하면 끝난 다음에 댓글을 달기가 보통 안 되기 때문에 오셔서
이런 것들 저런 것들이 궁금합니다라고 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100% 읽고 그걸 라이브 방송에 보통 적용을 시켜요. 그러니까 혹시나 정말로 궁금한 게 있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거기다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그 활용해가지고 참고해가지고 다음 컨텐츠도 준비하고 우리 또 재밌게 이야기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벌써 우리 또 방송 시간은 어쨌거나 1시간 넘었고 그치 말씀드렸죠. 1박 2일 방송은 아니에요. 12시 훨씬 전에 좀 끝나게 됐네요. 이렇게 해서 어쨌거나 플래스텐이 마무리가 됐는데 플래스텐이 4권 5권 6권도 분명히 재미있으실 거예요. 아까 중간중간에 댓글로 올려주신 거 제가 봤거든요. 1권이 쉬웠고 2권 3권이 더 어려워진다고. 근데 대부분의 챕터북들이 그래요. 어떤 느낌이냐면 작가가 이제 1권을 쓴 거죠. 여러분들이 작가 입장에 대보세요. 작가분이 1권을 쓴 거예요. 근데 이게 좀 팔려야 어쨌거나 2권도 쓸 거고 3권도 쓸 거지 않습니까? 근데 1권이 잘 팔린 거예요. 그러니까 2권이 나왔겠죠? 근데 1권이 잘 팔렸으니까 이제 어깨에 힘이 들어가서 2권을 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길어지고 점점 어려워지는 건 아닐까라는 뭐 제 생각이지만 그래서 갈수록 어려워지는 건 맞는데 어쨌거나 1권, 2권 뭐 읽으실 정도가 됐으면 나머지 권들도 그냥 마음 가볍게 읽어보시는 거 분명 도움이 될 겁니다. 재밌어요. 책이 재밌으니까 나머지 책들도 꼭 스스로 읽어보시기를 바랄게요. 자,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라이브 방송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아까 그 초반부터 같이 하신 분들은 또 아실 텐데 저희 컴퓨터가 문제 말썽 일으키고 그래가지고 지금 모르긴 몰라도 저희 피디님 머리 지금 흰머리가 한 5가닥은 방금 1시간 동안 해가지고 생긴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같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주에 또 뵙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대시랑 하이픈 같은 거 진짜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영사당 TV에서 꼭 보세요. 길지 않은데 그게 그 쓰임이 되게 유용해요. 알면 왠지 되게 써볼만 하다니까요. 그래서 꼭 보시고 좋습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에 만나요. 바이.